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역시 돈입니다. 오늘이 아마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요. 돈에 대해서 다루는 4부 영상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고 1, 2, 3부에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1부에서는 돈이 어떻게 생겼고 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2부에서는 돈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3부에서는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돈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돈으로 어떻게 부와 자산을 유지를 하고 축적해 나가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얘기했던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돈이라는 거는 결국 한정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교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거고, 이 한정적이라는 거에 고삐를 푼 게 금본위제가 폐지된 거였죠. 금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교환해주는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돈의 공급을 제한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풀리다 보니까는 돈을 무제한으로 풀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고, 거기에 환율전쟁이라든가 자국경제 우선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거를 겪으면서 각국의 나라들이 돈을 무제한으로 지금 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해 갈 거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순간까지 계속될 거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봐서는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굉장히 늦어질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금리를 좀 올리는 추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산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건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낮아질 거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실물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놓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부가 빚을 가지고 있을 때, 정부가 부채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좀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보면 보통은 미래 세대의 세금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죠. 지금 현 세대의 세금을 많이 걷고 미래 세대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지금 쓰는 빚을 청산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 골격인데, 이런 빚을 없애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겁니다. 국가가 위기가 발생을 하거나 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죠. 이럴 때는 보통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 돈을 빌려서 쓰게 되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세금과 같은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한국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돈을 찍어서 갖다 쓰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죠. 상환할 능력,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찍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심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부채의 부담이 굉장히 경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빵이 100원인 시대에 빚을 100원을 내가지고 뭔가 지원책을 내놓은 거죠. 그럼 정부가 100원의 빚이 생긴 건데 인플레이션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이때 빚을 빌릴 때는 10년, 20년짜리 빚으로 빌렸다라고 하면 10년이나 20년 뒤에 빚을 100원을 갚으면 되는 건데, 한 10년 정도 후쯤에 빵 가격을 100원이 아니라 10,000원을 만들어 버리면 실제로 10년 뒤에 100원을 갚을 시기에는 빵 가격만큼의 빚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100분의 1 정도의 돈만 내면은 빚이 청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절대적인 빚의 상대적 구매력 기준에서 봤을 때 빚의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납을 하면서 계속 가져갈 거고요. 그만큼 자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돈을 계속 푸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용납할 유인이나 동기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거나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나의 부와 자산을 지키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은 위험해 보이니 내 손안에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다라던가, 아니면 예금이나 적금을 들어서 내 부를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좀 기회가 왔을 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돈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가 깎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손해를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컨셉을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하늘에서 돈이라는 비가 엄청나게 부어대고 있는데 그 비를 담을 그릇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뭐 부동산이라는 그릇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주식이라는 그릇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예금이라는 그릇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뿌려대는 돈이 적절한 그릇으로 가야 하는데 흘러 들어가야 될 그릇 자체 중에 적절하게 옳은 곳으로 흘러 들어갈 만한, 좋게 흘러 들어갈 만한 그릇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가 굉장히 낮은 시기이기 때문에 예적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 그릇으로 돈을 흘러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면 손해를 보시게 되는 거고요. 부동산이나 주식 그릇으로 옮기자니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불안한 거죠. 이런 시장에서 이 흘러 들어오는 돈들을 조금 어느 정도 커버해주면서 좀 완충의 역할을 했던 게 파생상품들이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파생상품으로 모여든 돈들이 어떻게 보면은 버블의 효과를 만들어냈던 거죠. 자산 버블의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이게 일시적으로 터지게 되면은 실물 자산 쪽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만들 수 있는, 돈의 가치를 증발시킬 수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지만 당장 들어갈 곳이 없다 보니까는 이런 파생상품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릇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자산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건데 이 자산 중에서 모든 자산들이 확연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고요. 어느 쪽에서 버블이 만들어지게 되고 파생상품을 포함을 해서 어느 쪽으로 버블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버블이 터지기 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가 오늘의 주제인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자산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뭐 낙수효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흘러서 처음에는 우량자산으로 갔다가 비우량자산으로도 가고 굉장히 많은 곳까지 퍼지고 있죠. 부동산들도 보면은 1급지에서 시작을 해서 경기도 외곽 아니면 뭐 지방으로까지 많이 퍼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규제 지역을 굉장히 계속 조정 지역이나 이런 걸 굉장히 계속 넓혀가고 있는 중인 거죠. 일종의 낙수효과, 풍선효과 때문인 건데 이런 식으로 위에서 물을 계속 들이붓게 되면은 처음에는 매력적이지 않던 자산들까지도 돈이 계속 흘러가게 되고요. 주식도 보면은 처음에 우량자산 위주로 갔다가 나중에는 비우량자산까지도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자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왔던 시기가 최근까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위기의 징조가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아니면 이제 금리를 조금씩 올리게 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터질 곳들은 이 비우량 자산들이 될 겁니다. 2007년, 8년 때도 서브프라임이 터졌던 것도 우량 자산 쪽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실 자산 쪽에서 터졌던 거죠. 돈이 흘러 들어가면서 우량 자산을 타고 넘어서 비우량 자산까지 가겠지만 위기의 징조가 보이게 되면 돈을 가장 빨리 빼는 곳이 비우량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뭐 1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부동산 쪽에서는 서울 외곽 경기 쪽에 대형이나 신축이 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만 많이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왔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래서 위기의 징조가 보이게 되면은 아직도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우량 자산에 있던 돈들이 우량 자산으로 더 모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량 자산의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될 거고 비우량 자산들은 가격이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되냐, 뭐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이슈가 아닌 거고요. 부동산, 주식 이런 식으로 자산군을 쪼갠 다음에 부동산 안에서도 1급지, 주식 중에서도 우량 주식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인 거고, 그렇게 봤을 때 부동산은 1급지의 신축 아파트, 아니면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같은 거, 그리고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주요 상권에 있는 꼬마 빌딩이나 빌딩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의 1급 우량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모으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